네, 안전재난과장님, 네, 이 우리 행감 자료에 14쪽에 보면 생활민원 처리 현황, 네, 올해도 160건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적달하고 행여라도 소심하거나 그런 일 없이 정말 즉각 가셔서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런 하겠습니다. 것들이 잘 되면 작은 일 잘하면 큰 일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6쪽에 재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있어서 지금 D급 교량이 2곳이 있어요. 예, 예, 예. C급도 6곳이 있고 교량이 네, C급 죽어도 지금 한신하고 신천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교량은 언제 교체하고 지금 이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예, 정밀 점검 결과 D급 교량은 예. 행정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네, 관리를 그래야 해야 될것 되는 같아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업이 못 들어가면 여기는 제2위험 교량 D급입니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못 다녀요? 사람은 통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D급이라도? 예, 차량도 가능한데요. 다만 거기 갈 때 이제 조심하라는 그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장개교는 저희들 장개천 사업에 시행을 해서 아마 11월 다음 주 정도면 현재 차량은 다니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한다고 보면 연내 개통해서 주민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동동교도 그다음에 있는데. 동동교는 작년에 D등급을 결정이 됐었어요. 정밀안전 결과에. 그래서 현재 올해 내년도 특별교부세에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 우선으로 이런 거 많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건설경제과 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자체 협의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교량은 그러는데 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급이 지금 한신연립하고 신천 아파트가 지금 C급 건물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시설물 관리 주체는 네.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사유 시설은 사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위험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권고는 저희들 사항이겠죠. 네, 애쓰셨습니다. 완전히. 건설경제과장님, 예, 제가 어제 다른 과를 보다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 있어서 이게 건설과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에너지 및 소방 심의 결과에 따른 창호 변경이라든지 번암 느티나무 영농조합의 요청 부분을 변경했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나와서 이 부분은 다른 과는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건설 경제과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서류를 제가 보면서 서류를 성의 있게 참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횟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횟수 설계 변경을 했으면 이 횟수 없는 건 그냥 다 한 번이에요. 예, 여기는 다 건설 경제과는 한 번씩 한 걸로. 그리고 오쪽에 보면 사고 명시 2월에서 48%짜리는 이거 왜 중공기한이 미도래에서 예, 예.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끝나는 겁니까? 올해? 그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예. 그래서 48% 공정이고요. 2016년도 5월달까지인데 동절기 빼고 나면 예.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쪽에 보면 지금 추진 상황 보고에 있어서 6쪽에 보면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특례 보증금 지급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근데 전년도에는 19곳이 받았고 올해는 8곳이 받았어요. 예, 근데 업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3천만 원까지가 까지. 맥시멈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1,000만 원도 있고
1,500, 1,700 막 본인들이 받으실 때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기들이 또 빚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필요한 부분 사업 계획을 내면 그게 무조건 우리가 해주는 게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맞게 산정되어 있는지 네. 를 검토를 하고 네. 본인들도 빚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꼭 이거하고 지금 특례 보증금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 지원하고 다르죠. 기금에서 하는 거하고 예, 예. 특례부증 지원하고 기금, 예, 예. 기금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요. 기금 자금은 자료도 예. 있어요. 기금 자료도 봤는데 몇 곳이더라. 기금은 제법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34쪽이에요. 행감 자료. 이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농공단지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거는 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예. 추진 현황이 0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정 이제 회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 특정 회사예요? 예, 1인당 지원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네. 끝자리가 맞지를 않고 또 회사에서 요구했을 때 인력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남아서 반납하는. 근데 추진 현황이 0%라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100만 원을 원래 계획을 했지만 그 아래 고용 보조금 지원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맥락이라 이게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아래쪽에 것도 지원을 아니고, 해주고 예, 지원을 예. 해주고 요것은 이제 결국은 불용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또 35쪽에 보면 원무능 배수로 및 양악 안길 포장공사에서 공사 중지가 돼 있어 80%인데 왜 공사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주변 여건이 해결이 좀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공사가 80%나 진척됐는데도 그래? 예. 부분적으로 좀 얼마 안 소홀히 남았잖아요. 80%면. 예, 예. 예. 몇 쪽인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18쪽에 건설경제과에서 공사 관련 주민 민원 처리 사항이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공사 현장이면 민원이 많이 일어날 부서인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의 소재를 처음부터 아예 없애고 하는 것인지 방법에 지금 비결이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소소한 민원을 제기한다면 엄청난 양이 많겠죠. 그러죠. 예, 예. 이게 또 예산이 필요하거나 어떤 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기술할 수가 없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적인 내용들 사업 추가로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이 서류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구도로 들어왔던 민원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략했고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현 공사하고 관련이 없고 기존의 공사 해놓은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사 중지가 80%인데 지금 민원 때문에 정지돼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민원 처리가 없어서 예, 무슨 지장- 비결이 있는가라고 그럼 생각. 요건 이제 우리 서로 인정을 하고 이 구두로 들어왔던 민원을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좀 안 했던 네,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예. 우리 실장님 참 주민복지실에 일이 많으니까 질문할 것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게 다방면에 이게 그러잖아요. 예. 근데 11쪽에 보면 우리 지금 국민이 29%가 지금 네. 65세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초고령화 시대를 지났어요. 장수는 예, 예. 20%면 초고령화인데 무슨 이거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일은 없나? 이제 지금 노인사회 활동 지원 이것도 폐지되고 있어서 얼마나 말썽이 지금 많이 유발되고 있죠. 전화 안 와요? 노인 일자리 사업 폐지된다는 얘기 다들 모르시죠? 아직 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러 다니고 이제 뭐 개남 같은 데는 노인들 한 180분 정도 모인 데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아직 체감이 안 오시는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장님들이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마을 뭐 안길이라더니 또 잡초 제거하고 그런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쪽이 좀 소홀해지겠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분들은 뭐 아직 특별한 피부에 와 예, 닿지가 않나 봐요. 이제 일을 가고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 정말 하실 분 모집하면은 이제 좀 난리가 예, 나겠죠. 이제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라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도 그러냐 지금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실과는 괜찮은지. 그러면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걸로 하고 행감 자료 4쪽에 보면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내역에 있어서 지금 지원 금액만 1,500만 원만 있지 지금 지원 목적이나 비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인지 이제 그 자활 자립 기금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뭐 이제 사업을 해서 좀 자립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한 분이 1,500만 원 융자 받았고 한 건데요. 이제 한 분이 받았는데 예.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누구신지 15년만 15년이라고만 나와 있지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이제 올해 근데- 지금 한 분이 1,500만 원을 융자를 받아갔어요. 자활 자립금으로 사업하겠다고. 예. 자활 자립금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받아가셨다는 예, 예,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융자금 미회수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과별로 체납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죠. 예. 근데 여기서는 체납 고지서 발송 및 방문 납부 독려만 하고 지금 이름도 안 나오고 다른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누가 어떻게 체납을 어느 정도 얼마나 했는지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 뭐 자료는 있는데 필요하시면 네, 드릴게요. 예, 제가 다음에 자료 이렇게 할 때 좀 평소에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그 21쪽이요. 어린이집 시설 현황. 예. 지금 전년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예. 총 지급한 어린이집의 액수하고 또 내가 뭘 받는 거니 두 가지를 계산해 놨어요. 영유아 보육료하고 총 집행된 금액하고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요. 많이 다른 데에는 비슷한데 한 곳이 더 월등히 많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러거든요. 그런 건 학생 수업의 보육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4년하고 15년하고 14년도에도 그러고 15년도에도 그러고 지금 네. 한 곳에 더 많이 나갔어요. 학생 하나에 저기 보육료로 한 지금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이 나고요. 5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전체 지급된 금액으로도 지금 몇백이 차이가 나거든요. 1인당 학생이 1인당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아마 그 그게 좀 아동수의 차이에 의해서 네, 아동 수대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동 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계산했어요, 제가. 영유아 보육료하고 지금 전체 지급되는 액수하고. 그런데 하나, 둘, 셋. 영아하고 유아하고 그 지원액이 다르답니다. 영아가 더 많고 그래서 이거 어린이집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영아반이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 차이가 그러면 없으니까 그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예.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영화반이 푸른 어린이집만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다 있으면 똑같잖아. 아니요, 이제 예, 예. 예. 네, 물론 세심하게 들어가면 그러겠죠. 근데 제가 계산한 거는 총 들어가는 곳마다 지금 6군데 하고 전체 들어가는 액수하고 학생 보육 수에 대해서 아동 보육료를 따로따로 두 가지로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푸른 어린이집이 다른 데에 비해서 50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1인당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유아가 있다든가 그런 게 표시가 됐으면 제가 네. 그대로 또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 지도점검 내역 조치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한동안 또 이슈가 됐다가 좀 주춤하더니 요즘 또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금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뭐 학대 의심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긴 다 이상 없다고 써 있거든요. 당연히 이상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확인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그 저 자료 내드린 것은 지금 실제로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예. 누구 군에서요? 예, 예. 담당자가 나가서 예. 실제로 수업하는 거랑 다 뭐 어떻게 그 그냥 나가면은 다 그냥 한 번에 쑥 보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다 알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검사해요? 저 언제 나가는 거 다 한 아시죠? 개소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그러죠. 가서 예, 점검. 그래도 언제 몇 시쯤 나가겠다라고 거기에 알리고 가셔요? 사전에 통지는 하죠. 그러면 걸릴 리가 없죠. 나부터도 걸릴 리가 없어. 걸려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하든지 아멘 감사를 어떤 알아보고 가시든지 주위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든지 어떻게 바르게 잘 잘할 수 있도록 예,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이 기타 부분이 있어요. 14년도에 없는 기타 부분이.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기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다른 거 이렇게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아, 발생 사유 장수 한 명이요. 예. 이 기타가 무슨 사유예요? 기타 사유가. 14년까지 그동안 예, 예. 없었던 기타 사유가 하나가 툭 불거졌어요. 그 예, 저 확인해서 다 예, 예. 예, 예. 보고 드릴게요. 그리고 모부자 가정도 소년 소녀 가정 가정 위탁 사업이나 그런 건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바르게 잘 클 수 있도록 관해서 장수군의 인재입니다. 이분들이 이 애들이 자라서 모두가 다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34쪽의 밑에 부분에 보면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현황 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국적 취득 현황이 지금 46%가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시죠? 왜 네. 그럴까요? 일본인 빼고. 일본인은 대부분 일본에 가면 국적 취득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국적 취득을 안 해요, 한국. 네, 애를 놔도. 그-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국적 취득 시험이 좀 다문화 가족들 그 외국인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면접에서 많이 또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 법무부에서 뭐 하는 교육이 있는데 5단계로 하는 교육인데 그 그거 교육을 맨날 시키잖아요. 지금 가정마다 그걸 다니면서. 다 이수를 하면 네. 조금 쉬운데 네. 중도에 그걸 포기하는 또 그 외국인 여성들이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거의 반절 정도밖에 지금 취득을 못한 것 같은데.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이게 공부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다문화에서 그러고도 오고 1318에서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국적 취득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아마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네, 저 그냥 교육을 지금 시키도록 46%가 국적 취득을 않고 있다는 건 네. 뭔가 각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하다가. 포기도 포기지만 몇 년 돼서 한국말 잘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말 아주 잘해요. 애도 나서 잘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지금은 동거인으로 돼 있어도 똑같이 다 한다면서요. 예. 똑같이 혜택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국적 취득이 꼭 필요하잖아요, 장수로서는. 그만한 혜택도 주고 그만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을 안 하는 건 그건 안 되잖아요. 국적 취득, 네, 예, 이거 내년에도 제가 해나가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예, 이거 꼭 올려놓으세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39쪽에 청소년 상담복지 이런 부분도 또 제가 엄마인 관계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어느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1년 사이에 학생들이 마약을 2배가 늘었답니다. 2배로 늘었대요. 그리고 학생의 50%가 마약 사범이라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항상 주변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예, 예, 예. 독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학생들 잘 바르게 잘 지금 해야 된다고요. 예, 얼마나 그럼- 중요한 시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그게 다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애들이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10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이건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예, 예. 네. 제가 위탁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지금 주민복지실에 위탁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몇 군데예요. 주민복지실에 위탁하는 기관이 7군데? 장애인단체 뭐 다 해서 예, 많습니다. 예. 많죠? 예, 제가 위탁에 관해서 올 1년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 아직은 지금은 그냥 수박 위탁이 수박 거달기에 불과해요, 제가. 그러나 내년에는 위탁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렇게 봐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자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죠? 뭐 사업비는 다 알아요, 저도. 제가 자료 제출을 원했을 때는 이 사업비 자료를 보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자료, 이- 세세한 자료. 이- 실장님만 보는 자료가 아니라 실장님도 보고 나도 보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 투명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뭐 그 요구온 자, 많이 양식대로 남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거 그럼 주민복지실까지 끝내세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종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는
185만 7천 원으로 지금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185만 7천 원이 다 큰 금액은 아닌데 7군데가 이렇게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가? 아, 올해는 실장님이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 185만 7천 원씩 다 똑같이 나눠 가지라 이런 거예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할 텐데 이거 다 군비로 나가는 건데 우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 자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46쪽에 46쪽 47쪽에 똑같이 지역 아동센터에 7군데가 185만 7천 원씩 한꺼번에 전년도에 그렇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사정이 있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나갔나 그게 궁금해서 좀 더 할 땐. 아, 이게 지금 도서구입비예요? 그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네, 나간 거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서 저게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꺼번에 싹 나간 것 같아요. 한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엇이가니 도대체 지역별로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사정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